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정오를 막 넘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파격적 인사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건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근데 파격은 격을 부순다는 뜻입니다. 혀를 부순다는 뜻입니다. 보통 파격적이라고 하면은 좋은 말로 쓰입니다. 이 파격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격이 성공할지 그리고 실패할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출발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이 성격상 윤석열 당선인에게 유리한 논란입니다. 논란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논란이 되면은 우리 편, 반대편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 우리 편에 선 사람이 한 60% 되고 반대편에 선 사람이 40% 되면은 그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정치에서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비판을 경청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넘어갈 것인가,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원판에는 때리는 펀치가 있으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권투를 경기를 보면은 이기는 선수가 맞지 않고 이기는 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맞고 더 많이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스타 탄생이에요. 또 하나, 이 한동훈이라는 이 49살 되는 이분이 스타가 된 겁니다. 이 스타가 된 다음에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스타가 된다는 건 뭐냐? 이 인기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관료 또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으면 대단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인기가 바로 표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든 거는 윤석열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진이기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한동훈이 스타가 되었으니까 제2의 윤석열을 만든 겁니다. 그 채널A 무슨 근본 유착이라는 게 완전히 황당무계한 것 아닙니까? 이 정권 쪽에서 MBC,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슨 여권을 공격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몰아붙이다가 결국은 다 무혐의가 나오고, 오히려 몰아붙였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측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비틀비틀하고 있는, 그래서 무대를 하나 만들어준 건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파격적 인사를 해도 먹혀드는 것은 또 다른 무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금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카드로서 내놓은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입니다. 또 다른 무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동훈을 핍박을 해서 무대를 하나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수완박 무대를 딱 만드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이렇게 됨으로써 한동훈 대 윤호중 대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묘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법무장관 으로 지명한 것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언론이 별로 따지지 않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지명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칼을 휘두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정치권과의 대응, 그리고 민주당과의 대응, 그리고 이 법무행정의 현대화 같은 조금 큰 겁니다. 큰 거. 수사보다는 훨씬 큰 일입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수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런 법무행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는, 그리하여 국민들을 편하게 한다. 범죄자는 처벌하고 선량한 국민들은 보호하는 그쪽으로 행정을 선진화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언론이 이 점을 별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뭐 범죄자 만세법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는 만세를 부르고 수사관들은, 그리고 검사는 무력해지는 이런 범죄자 만세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는데도 또 논리정연한 수사 실무에서도, 그리고 이론도, 그리고 말펀치도 좋은 이 한동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윤호중 대 한동훈으로 딱 이렇게 만약 구도가 설정된다면은 한동훈의 법리, 논리, 깔끔한 인상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전력, 그리고 험한 말, 막말이 대조가 돼가지고 그 윤호중 위원장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점을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수사를 하다가 기존 검찰, 경찰은 못 믿겠다고 하면은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특별검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하는 방안이 하나 있어요. 국회가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 없이 지금 특검 관련 법에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특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결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법무장관이 특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은 가지고 있는 아주 칼입니다, 이게. 어떤 사안, 예컨대 대장동 사건, 이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검법에 따라서 상설특검, 이른바 상설특검이라는 그 조항을 발동을 하면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황운하 피고인이죠. 그리고 윤호중 전과자와 피고인이 주도하는 이 검찰 수사 완전 박탈,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합시다.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만 빼고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이 법을 공포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는 퇴임한 이후의 본인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걸리고, 자, 그 다음에 공포를 한다고 합시다. 공포를 한다고 하는 순간 아마 많은 여론이, 다수 여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죠.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문재명 보호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자 만세법이기도 하지만 문재명 보호법.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수사, 박탈한 수사권, 6대 범죄 수사권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경찰에 넘기느냐? 공수처에 넘기느냐? 또는 수사청, FBI 같은 것을 신설해가지고 넘기느냐? 자, 그걸 넘겨받은 그 수사기관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국회 눈치를 볼까요? 야당 눈치를 볼까요? 아니면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진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경찰이면 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수사청을 만든다 해도 결국 인사와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을 했는데 다른 데 갖다 줬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적대적인 세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 득보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익이 없다. 그러나 손실은 어마어마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려고 작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선거 구도를 보면은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이 현 두 시장을 당선시킬 수 있는 구도인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 인천이죠. 경기도 인천까지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서울시의원 선거입니다. 서울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이게 막 거의 지금 민주당 독식인데 여기서 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는 소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김어준 방송 아마 안 들어도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좀 어렵다고 봤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 금수관박을 추진하면서 이게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예언하듯이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걸 지민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살난다. 이런 쪽으로 귀결됐을 때 윤호중 그 다음에 황운하 두 사람이 민주당 안에서 그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황운하 씨는 지금 피고인인데 황운하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매우 엄중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현직 시장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주문에 의해서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주변을 훑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그게 검찰에 의해서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 수사 권한을 다 뺏으려고 한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선고를 할 때 어떤 선고가 나오겠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호중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에 이어서 한동훈이라는
스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